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대학교의 정현용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AI 답, 네, 그 사업 참여해서 저도 이제 한 역할을 하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저를 아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저는 한번 9월 첫째 주인가요? 그때 한번 천안에서 한번 뵌 적이 있고요. 그리고 지난 작년이죠. 12월 16일인가? 그때쯤 한번 또 천안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, 어, 제가 연구에서 하는 역할은,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그 온라인 콘텐츠를 논문으로 만드는 작업을 제가 강시창 교수님하고, 그다음에 저하고, 그다음에 각 그 교과목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논문을 만드는 그 작업을 제가 같이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선생님들이 만드신 것들을 지금 방학이 돼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. 그래도 이제 선생님께 좀 도움을 좀 요청하고자 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건지 잠깐 좀 논문을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논문이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거예요. 예, 제가 쓴 건데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요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예, 대학생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요약문들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, 요것도 이제 공주대학교에 있는 그 상담 전문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, 그 논문을 작성했던 그런 경우입니다. 여기는 내용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, 공주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여기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얘가 또 있어요. 또 하나 있는 얘가 이런 거죠. 요거는 아마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강찬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. 뭐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과 뭐 교사 요구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요 앞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만드신 그 콘텐츠의 교과목 이름들이 아마 이제 들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논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,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선생님들께 다 그 논문은 제가 드릴게요. 그래서 요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요청하는 자료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. 자,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, 자, 여기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정보교과, 정보교과. 저도 어,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. 예. 지금은 이제 정보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, 제가 이 교원 자격 받을 때는, 전자계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격을 받았어요. 꽤 오래됩니다. 예, 꽤 오래돼서, 그렇게 돼 있는데, 요즘은 이제 정보점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제, 일단은 제가 이제 정보 교과 위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지금 필요한 내용이, 네, 요런 거 필요해요. 예, 정보 교과의 의미. 예, 예를 들어서 뭐, 국어 교과는 어떤 거다. 수학 교과는 어떤 거다. 정보 교과는 어떤 거다. 이게 무슨 뭐 총론이라는 게 있죠? 예, 그 교육과정 총론인가요?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,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 논문이요. 예상입니다. 논문의 그 페이지 수가 한 진짜 길으면 13페이지? 예, 13페이지.
더 길다 그러면 15페이지 정도? 예,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. 그렇게 지금 제가 그 논문을 내려고 하는 곳이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. 근데 여기는 1년에 논문이 이제 6번 이제 나오죠. 1년 논문이 이제 이 학회인데 1년에 논문이 6번이 나와요. 이게 그 2월, 4월, 6월, 그다음에 8월, 그다음에 10월, 12월 이렇게 해서 6번 나오는데 논문을 투고하는 시점은 논문 투고 시점은 홀수달 5일까지예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1월 거는 지나갔고 이제 3월 5일, 5월 5일, 뭐 7월 5일, 그다음에 뭐 9월 5일, 11월 5일 그렇게 이제 투고를 하고 그다음에 논문 심사를 받고 그래서 짝수달 마지막 날 논문이 이제 출판이 되는 예,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논문이 길이가 그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니에요. 뭐 10페이지가 기본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10,000원인가 20,000원씩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어,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길게 쓰고 뭐 이렇게 뭐 20페이지 이상 쓰고 이렇게 그런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이제 요청드리는 것이 가급적이면 이제 짧게 좀 이렇게 좀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보 교과가 도대체 어떤 거냐, 뭐 국어 교과가 어떤 거냐, 그 다음에 그 교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제 어떤 거다. 예, 이제 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정보교과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얘기가 나올 거고, 그다음에 운영체제 얘기도 나올 거고,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얘기도 나올 거고, 그런 그 큰 관점에서 이제 그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교과목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, 예,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전의 교육과정의 특징,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개정된 2022년도 개정 교과 과정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교과 과정도 몇 개 또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전에 그 교과 과정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뭐 지금 교과 과정은 뭐 어떤 특징이 있다. 이제 그런 내용이 좀 간단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어, 그 선생님들이 담당하시는 교과목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나? 예, 그런 내용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죠.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교과라고 한다면 뭐 인공지능, 그다음에 빅데이터 교육이 이제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예, 그런 내용들도 좀 필요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어, 그 서론하고 이제 뭐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까요? 예, 그쪽 부분에서 예, 사용을 하고자 한번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아마 그 연구 결과죠. 이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떻게 이제 만들었다. 뭐 그런 부분들인데 어, 개발 콘텐츠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요소라든가 어떤 세부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. 어떤 교육적인 관점이 좀 있을까? 그다음에 교육 내용으로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?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 그 방법은 어떻게 뭐 할 것인가? 교육에 대한 효용성은 뭐 어떻게 될 것인가? 요거는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그 성인지 감수성 논문에서 이 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온라인 콘텐츠의 어떤 그 개발 영역, 개발 요소,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.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해주셨으면 해요. 우리는 이게 좀 어려운데요라고 한다면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제 빼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예,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만든 게 아니죠. 제가 아마 9월 2일인가요? 그때 그 워크숍 했을 때 갔는데,
때 어떤 교과목에서 이 에디 모형 얘기를 한번 딱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한번 있었어요. 그래서 좀 느낌이 좀 왔었죠.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시는데 요 에디 모형에 따라서 어떤 과정과 절차, 로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뭐 분석, 설계, 개발, 실행, 평가 이런 그 5개 단계로 하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. 물론 여기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콘텐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선생님들이 그 개발하신 각 교과목의 그 온라인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써주셔도 되는 거죠. 네. 자, 그 다음에 개발된 콘텐츠의 내용. 여기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이 왜 이 내용을 했는가? 지금 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콘텐츠를 보면은 다 그 주차별로 내용들이 있거든요. 근데 왜 이 내용을 왜 가져다가 했는가? 그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할 것인가? 콘텐츠 교육 대상. 그 다음에 혹시 그 이 프로그램 운영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? 사실 제가 여기가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. 언제 몇 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는가? 여기 이게 좀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인데 교육 결과는 어땠는가? 그 교육에 대한 효과는 어떠했는가? 그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가지고 학습하신 분들의 어떤 콘텐츠 만족도는 어떠했는가?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좀 궁금도 해요. 만약에 없다면은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문지를 만든다던가 뭐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채워야지 이제 논문으로서 어떤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. 제가 이제 논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논문을 언제 낼 거냐? 이제 사실 요 내용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. 그래서 논문은 어, 일단은 요 내용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교과부터 이제 어,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논문을 내는 시점은 지금 우리가 이제 6과목이죠. 제가 알고 있는 건 6과목인데 그 6과목의 논문을 올해 안으로 다 낼 거예요. 예. 어떤 달은 2개가 나갈 수 있고 또 뭐 하나가 나갈 수도 있고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1월 달 건 지나갔으니까 3월 5일 날 하나 정도는 이제 그 투고를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뭐 5월 5일 날 뭐 하나 또 나가고 뭐 7월 5일 나가고 이렇게 해서 예, 논문을 예, 같이 투고를 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그 9번하고 10번 영역이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이제 남은 그 2024년 동안에 예,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논문에 예, 실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그 이 선생님들이 개발하신 그 콘텐츠에서 어떤 결론, 예, 이제 사실 요 부분 이제 결론이나 지금 여기 11번, 12번, 13번 같은 경우에는 결론 및 제언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인데 어, 지금 이 콘텐츠는 누구를 대상으로 예, 무엇을 하기 위해 이제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개발했고 기존에 있던 다른 콘텐츠와 비교를 했을 때에 어떤 측면에서 새롭게 개발했고 어떠한 점이 좋다. 예, 이러한 장점이 있다. 예,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와 비교해서 이번에 개발한 우리 거는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.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제 11번, 12번 비슷한 내용인데 기존의 콘텐츠와 비교하여 이런 차이가 있다. 여기서는 아마 제가 좀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. 이전의 교육 과정, 이전의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그런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이 콘텐츠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차이가 있다.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개선 방향, 그 다음에 제한점인데, 자, 이번에 개발한 콘텐츠는 뭐 이러이러한 건데, 좀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개발 과정이나 어떤 콘텐츠의 내용 부분에서
어떤 부분에 어떤 약간 뭐 미흡한 점이 있었다. 예, 그래서 이 부분을 추후에는 뭐 보완해서 어떻게 한번 개발해 보겠다. 이런 식으로 제언을 쓰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이제 두서없이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요청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1번부터 예, 여기 이제 13번까지 좀 해주실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좀 채워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. 기간은 뭐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게 작년에 12월 16일에 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이제 콘텐츠를 논문을 어떻게 쓸 건지 예, 설명에 대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. 좀 뭐 연말 때는 제가 이제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. 한 300명이 넘어요. 그래서 그 300명 학생에 대한 성적 뭐 처리하고 또 성적 입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 그 성적 뭐 이의에 대해서 이제 방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없었고요. 그다음에 그럼 1월 초에는 뭐 있느냐? 예, 저희 집에 이제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예, 초딩 4학년짜리 꼬맹이가 있는데 얘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직도 지금도 있거든요. 지금도 입원해 있고 앞으로 한 열흘 짧으면 열흘 정도 더 있을 거로 지금 예측이 돼서 사실상 조금 이 영상을 찍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시간이 되고 이제 돼서 좀 나와 학교로 와서 좀 영상을 좀 찍어서 두서없이 그냥 예,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. 그래서 가급적 좀 빨리 보내주시는 그 연구팀부터 어, 또 영상을 논문을 한번 써볼 계획이고요. 그럼 이제 논문의 이제 저자죠. 논문의 저자는 이제 누가 들어갈 거냐? 예, 여기처럼 논문의 저자는 누가 들어갈 거냐? 일단은 뭐 강시성 교수님 그 연구 책임자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. 그리고 이 그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신 선생님들이 여기 다 논문 저자로 예, 공동 연구자로 다 저자로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논문을 또 이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논문을 이제 또 뭐 심사도 받고 논문 투고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해요. 그래서 이제 행정 처리를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 이제 교신 저자라고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교신 저자는 이제 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논문 저자는 예, 그 지금 이제 연구팀에 있는 그 각 교과목별로 제가 이제 논문은 교과목별로 쓸 거거든요. 그래서 교과목별로 각각 한 편씩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국어 교과 한 편 나올 거고요. 수학 교과 나올 거고, 과학 나올 거고, 뭐, 그 미술 나올 거고, 그다음에 정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논문이 각 교과목마다 이제 한 편씩 다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생님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. 네. 너무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예,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.